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바로 1년 전 오늘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국민의 승리였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책임과 자유의 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힘차게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선거할 때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민생과 민심을 돌보고 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제 정당 관련 현수막 개첨이 자유로워져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유화되니까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습니다. 또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서 사고 위험이 크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그런 사고까지 있다고 합니다. 각 당이 우선 좀 자제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야의 정쟁으로 국민들이 짜증스러워 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의 그런 이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우려고 가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 중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속된 말로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지상과제는 대선 불복과 이재명 대표 방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법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고 국정과 국회가 유기적인 협력은커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국정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전 경기도 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또 세상을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섬뜩하고 무서운 공포 영화가 아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도 단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존엄한 사람의 가치가 단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극이 계속이 되어도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 못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입니다. 억울한 죽음 6번째, 7번째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방탄 뒤에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이 6번째, 7번째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은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버티기로 5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정의를 외쳤고 공정을 외쳤던 분들 아닙니까? 이 끔찍한 연쇄 죽음 앞에 진상조사라도 하자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회 앞에 친 천막을 걷어치우고 끔찍한 죽음부터 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월 7일 기준 총 3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번호판 보증금 미반환, 번호판 훼손, 대폐차 동의 도장값 요구, 차명 계좌를 통한 현금 수취 등 불법 부당행위 관련 사항이 204건으로 약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은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와 조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운송회사는 철저히 보호를 하고 더욱 육성을 하겠습니다. 탈세와 횡령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번호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정상 지입 전문 회사들은 사업권을 회수해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운송시장 개혁과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안 직회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화물 운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고 있으면서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되레 운송시장 적폐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일감 없는 비정상 지입 전문 회사들 중 일부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차주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운송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의 화물운송시장 개혁 방안에는 이미 차주의 운임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입제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 신고에 임해준 차주들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우선 부여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차주들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불법
부당한 사례들을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는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서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연금을 내는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기업을 상대로 좌표 찍기를 하겠다는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지원재단에 기부하면 친일 기업이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궤변은 국익은 뒤로 제쳐둔 채 외교마저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려는 민주당의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까지 반일 선동 대열에 편성했습니다. 징용 역사의 아픔을 착복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습니까? 제발 자숙 좀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린 대성적 결단입니다. 그렇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독 민주당만이 굴욕이니 친일이니 심지어는 이완용의 부활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69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네 정부에서 일만 저질러 놓고 대책은 없이 시간만 끌어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만들어서 양국의 안보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양국 국민 감정까지 나쁘게 만들어 놓고 대책도 제시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여론 호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 문제 대응 등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오는 16일, 17일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 안보 등에 있어 한일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윤 대통령의 방일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일본의 호응이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방일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써야 합니다. 진정한 그 길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를 현 세대가 풀어주고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재명 방탄에 반일 허울만 쉬어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합니다.